이번 시간은 페이지 38페이지 벽돌 쌓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5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서 이 벽돌 쌓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 벽돌 쌓기하고 관련돼서요 우리가 정리해 둘 거. 자, 벽돌 쌓기는 일반 벽돌 쌓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난간벽이나, 자, 아니면 이런 저런 뭐 있죠, 담장과 같은 부분에 장식 쌓기가 있습니다. 장식 쌓기.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벽돌 벽체 쌓기에서 영식 쌓기 하면 기억하실 것이, 영식 쌓기는 일반적으로 한 켠은 길이, 그 한 켠은 마구리 쌓기로 하는데, 자, 영식 쌓기는 통줄눈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줄눈 발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마구리 켜에서 무슨 벽돌을 썼습니까? 마구리 쌓기 켜, 마구리 이 쌓기 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쓴 겁니다. 반절 내지 반절이나 반절을 한 장 넣든지 2호 토막 4분의 1 토막을 2개 넣어주면 됩니다. 2호 토막 이 2개를 써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통줄눈이 생긴다 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영식 쌓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합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 영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란식 쌓기 하면, 자, 얘는 통줄눈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에 하란식 쌓기는 네덜란드식 쌓기로서, 요거는 통줄눈 방지적인 측면에서 얘는 길이 쌓기 위해서 뭘 썼다? 7호 토막. 그래서 이 통줄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줄눈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줄눈 방지를 위해서 얘는 길이 쌓기 켜죠. 이 길이 쌓기 켜에서 7호 토막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얘는 7호 토막이고, 근데 이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겠죠. 얘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격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얘가 제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게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란식 쌓기로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불식 쌓기 하면 기억하실 것이, 얘는 한 켜에서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나오죠.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외관상은 아름답다 했습니다. 얘는 특징은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외관이 아름다운 반면에 이 불식 쌓기는 저 부분이 되죠. 얘는 통줄눈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통줄눈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쌓기 하면 무슨 쌓기? 불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취약하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쌓기가 바로 이 불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가장 토막 벽돌이 많이 사용된 게 불식 쌓기입니다. 그럼 원래 벽돌의 개념은 이겁니다. 온장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온장을 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토막을 많이 쓰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얘들은 부득이하게 통줄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토막 벽돌을 쓰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통줄눈이 생길 수 있는 쌓기는 무슨 쌓기다? 불식 쌓기다. 미식 쌓기는 그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6번이구나 이게. 이 문제가 6번 문제부터 출발해서 7번 같이 보고, 영식 쌓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 방법이고,
하란식 쌓기는 벽돌 쌓기 모서리가 어떻게 견고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벽돌 벽지 강도에 벽돌의 인장 강도, 힘 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죠? 자, 이 벽돌의 강도는 항상 무슨 강도를 의미한다? 압축 강도입니다. 자, 이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고요. 압축 강도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모르타르가 무슨 강도다? 부착 강도. 모르타르의 강도는 이 부착 강도, 이 접착 강도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도 어느 정도 인장 강도, 힘 강도 있는데 그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시를 합니다. 설계할 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벽돌 중 공간을 두어서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자, 바로 방섭이죠. 자, 공간 쌓기는, 공간은 사실상 외벽에 많이 쌓습니까? 내벽에 쌓습니까? 외벽 쪽에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외벽에 많이 쌉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자, 저기에서는 일반 주택에서는요, 밖에 외벽에 쌓으면서 거다가 이제 저걸 뭡니까? 단열재를 잡아놓고 보통 지하 외벽에 공간 쌓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간 쌓기는 이 주된 목적은 방섭이죠. 방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음이나 이런 것도 되죠. 방서나 방한 개념상 우리가 공간, 그래서 방서 방한을 줄여서 단열 개념이 됩니다. 이걸 목적으로 공간 쌓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공간은 5에서 얼마다? 7cm 설계를 많이 해요. 5에서 7cm 사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8에서 12cm로 설계하면 철물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5에서 7cm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벽면적으로 따졌을 때 벽면적 0.4제곱미터당 연결철물이 1개 이상 돼야 되거든.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이 많아지면 틀려집니다. 공간이 8에서 12cm로 설계하면 그때는 연결철물 0.3제곱미터당 하나씩 설계를 해줍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내하벽돌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벽돌의 물추김은 보통 이것 때문입니다. 벽돌이 모르타르의 경하수를 빨아먹습니다. 흡수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경하수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물추김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벽돌은,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충분히 물추김 해주면 됩니다.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우리가 물추김을 해줍니다. 물추김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돌, 이제 시멘트 벽돌을 뭐라고 한다?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아마 칭할 겁니다. 콘크리트 벽돌. 그래서 이제 시멘트 벽돌을 콘크리트 벽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벽돌은 기억하실 거, 이거는 뭐다? 쌓기 뭐다? 직전에는 물추김 하지 않습니다. 쌓기 직전에. 쌓기 직전에는 물추김을 하면 안 됩니다. 물추김 하지 않는다는 거, 직전에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쌓기 직전에는 물추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하벽돌은 물추김 할 필요가 없다. 자, 보통 일반 벽돌 쌀 때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합니다. 근데 내하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하벽돌은 물추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하벽돌은 여러분들이 겁니다. 보통 굴뚝 내부와 같이 있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될 때, 그럴 때는 내하 모르타르로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데 있죠. 조금 쌓는 데는
내하 점토 가지고 쌓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걔는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안 쌓습니다.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쌓으면 내하 벽돌은 고온을 견디는 데다 보통 쓰잖아요. 벽난로라든지 아니면 꿀뚝 내부 이런 데 사용하는데 꿀뚝에 열 많이 받아요. 계속 받으면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나중에 균열 가요. 그럼 꿀뚝이 안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하 벽돌은 물추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해설 1번에서 같이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히 물을 죽인다. 이것은 붉은 벽돌을 칭하는 거예요. 특히 며칠 전에 하루 전에 물추김 정확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리 물추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봐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합 문제를 대비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해 두시는데, 자, 거기에서 3번에 보시면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2번에 한랭지나 극한기에는 벽돌 공사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자, 이 벽돌 공사는 뭐다? 습식공법이죠. 습식구조예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졌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제대로 부착 강도가 안 나와요. 온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으로?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줄눈 너비는 10mm가 표준이었겠죠. 자, 이것만 예외예요. 내하 벽돌만 예외 규정을 둡니다. 내하 벽돌은 몇 mm? 10mm가 기본이, 6mm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10mm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내하 벽돌은 6mm가 표준이고 일반 벽돌이나 블록은 몇 mm? 10mm가 기준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눈에 사용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마다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 강도는 무슨 강도? 모르타르 강도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돌 나누기를 정확히 해서 이제 토막 벽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장 사용이 뭐다? 원칙이라겠죠. 온장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일이 끝날 때는 뭐다? 청단 들여쌓기나 켜걸름 뭐다? 들여쌓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 해드렸었죠. 저기에서 나중에 저 뒤 시방서 문제 가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거 했었죠.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러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뭐만 된다? 청단 들여쌓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있죠. 직각으로 오는 벽면을 교차하는 벽을 이 벽을 먼저 쌓고 이 벽을 나중 쌓을 때 여기는 원칙은 무슨 쌓기? 청단 들여쌓기로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이죠. 이럴 때는 이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켜걸름 들여쌓기나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이온 보강 철물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1번에 붉은 벽돌의 재질 시험은 무슨 시험하고 흡수율과 압축 강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우트는 우리가 채우는 재료라 했죠. 맞죠? 채움에 쓰는 재료를 마다 그라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춤이에요. 사춤. 그라우트. 그리고 단내기에 대해서 해놨죠. 일일 공정의 종료 시에 단부 위에 이렇게 단처럼 쌓는 것을 무슨 쌓기? 단내기. 쉽게 단내기는 뭐다? 청단 들여쌓기입니다. 단내기가 무슨 쌓기? 청단 들여쌓기. 이렇게 해주는 게 단내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 이것이 무슨 내기? 단내기. 청단 들여쌓기가 단내기 개념이 됩니다. 그 점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거는 기출 문제 갖다 놓은 거예요.
8번은 기출문제. 요거는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 8번은 제 기억으로는 12회 때 기출문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얼마? 60입니까? 60제곱미터 넘는 2층 건물의 경우 1층 벽의 내력벽 두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제곱미터를 넘을 때 하고 바닥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을 때 초과할 때는 내력벽 두께의 최소 개념이 틀려져요. 자, 보통 내력벽 두께의 최소 개념은 몇 cm? 15cm입니다. 150mm 이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60제곱미터 넘으면 최소 기준이 19cm야. 190mm가 돼야 돼, 최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60제곱미터 추가할 때는 내력벽 두께의 최소 개념이 조건 안 주어지더라도 내력벽 두께의 최소가 19cm가 돼야 되거든. 190mm가 돼야 돼. 이거 이상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층 건물이니까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나와요. 자, 1층, 2층. 그러면 자, 아래층 벽이 더 두꺼워야 됩니까? 2층 벽이 더 두꺼워야 돼? 아래층, 1층이 더 두꺼워야죠. 2층이 더 두꺼워 아래층이 홀쭉하면 위험해요. 방실시돼요. 자, 이거죠. 나중에 연세 들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목욕탕에 가보면 다 목욕탕에 가보면 대부분 약한 분 표시 나요. 어디만 아직 유지하고 있는가? 배만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쭉 빠지고 배만 유지하고 다리가 제일 가늘어집니다. 그 넘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좀 운동 좀 하시지. 맞아. 아니, 나이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고 저거 하라 하잖아요. 운동하라 하잖아요. 근데 배만 뻑 튀어나와서 위험합니다. 그럼 이겁니다. 최소 두께 190mm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19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2층 건물에 1층 벽은 1층, 2층이 있을 때죠. 그럼 당연히 이건 더 두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보다 두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최소 기준이. 그러면 이건 29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이제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겁니다. 시방석근은 이렇게 수치를 장난쳐서 냅니다. 여기 교수들이 아무거나 수치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조적조는 거의 시방선과 안전기준만 장난칩니다. 여기에서. 명심하세요? 법령에서 나온 거하고 딱 두 가지만 장난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장난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는 무슨 쌓기? 영농 쌓기. 자, 이제 장식 쌓기. 장식적 효과를 쌓는 장식 쌓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뭐 이것만 연락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이건데, 내력벽 두께에 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있죠?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때 제가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답은 만들었습니다.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 이거 있습니다. 층별, 일단 1층, 2층이야. 층별에 관계 있죠? 층별.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는 게 높이하고. 세 번째, 자,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죠. 둘러싸인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틀려요. 내력벽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최소 두께가 150mm입니다. 얘가 안 주어져도. 그래서 이 몇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시면 장식 쌓기하고 관련돼서
장식 쌓기. 장식 쌓기는 대표적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장식 쌓기는 영농 쌓기하고 무슨 쌓기? 업모 쌓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농 쌓기는 그래서 이 장식 쌓기는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일반 벽에 또 장식 쌓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농 쌓기는 뭐다?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라겠죠. 얘는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내어서 쌓는 것이고, 업모 쌓기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 개념이 됩니다. 업모와 영농 쌓기는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내력벽의 구조 제한은 이런 것이죠. 내력벽의 구조 제한은 거기 밑에 해놨습니다. 1번에 조적조 건물 중 2층 건물의 2층 벽에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의 구조 제한은 몇 가지 구조 제한이 있는가? 내력벽의 구조 제한은 2층 벽에 높이 제한이 있는 거야. 2층 벽에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층 벽은 아무리 높아도 몇 미터 이하로 알아? 4m 이하로. 4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번이. 그리고 2번, 길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길이 제한이 있다. 내력벽은 길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몇 미터? 10m 이하로 해야 돼요. 10m 이하로 해야 됩니다. 10m 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죠. 원래 10m 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10m 못 넘어요. 길던데, 이래. 길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20m 이렇게 가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벽을 내든지 아니면 중앙에다가 붙임 기둥을 설치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내력벽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대림벽 중심간의 거리나 대림벽이나 부축벽 또는 붙임 기둥 이런 거의 중심간의 거리입니다. 항상 뭐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내력벽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각각 내력벽 길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내력벽 길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력벽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길이 제한은 몇 미터를 하라? 10m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10m. 그런데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력벽 전체 바닥 면적이 아니고 이 바닥 면적이 얼마? 8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10m 하면 이쪽으로 10m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최대가 얼마 한다고 봐요? 한쪽으로 8m만 하라는 거예요. 한쪽 10m 하면요. 너무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제곱미터 하면 꽤 커요. 맞죠? 80제곱미터 하면 여러분들 평수 봐요. 여러분들 3,4평형 있죠? 거기 저거잖아. 국민주에서 85제곱 이하 주택들이잖아. 4평형짜리가. 걔가 84점 얼마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다니까. 봐두시면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방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방 저렇게 큰 거.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봐두시고,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3번이. 그리고 4번, 토합을 받는 것은 구조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4번 개념은 토합을 받는 벽은 조적조로 해선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 반드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체크하십시오. 토합을 받는 부분이 얼마? 2.5m 벽돌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이 주어지면 뭐예요?
다시 한번 쓸 때가 됐어요. 내력벽에 대해서. 지금 내력벽 지문을 지금 썼었죠. 시험에 다뤘었는데 80제곱미터 이 기준을 다뤘잖아요. 지문 두 줄밖에 다룬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문 두 줄 다루는 겁니다. 시험에. 그러면 앞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4번은 잘 봐두세요. 4번에서 만약에 이거야. 조적조, 자, 이 토합을 받는 병조는 어떠한 경우도 조적조로 할 수 없다 하면 OX, X에 2.5m에는 벽돌조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근데 5번은 사회 단수의 경우 토합을 받는 부분이 낮다는 거죠. 1.2m 이상일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m 이상 되면 토합이 좀 더 커지니까 그 2.5m 이하 중에서도 1.2m가 안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1.2m 이상이 될 경우는 내력벽 두께보다 위층 내력벽 두께보다 두껍게 해주라 해. 그럼 위에 내력벽 두께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토합을 받는 1.2m 이상 돼서 2m 됐든지 뭐 1.8m가 됐든지 2.5m가 됐든지 그러면 위에 벽 두께가 29cm로 설계했다. 그럼 밑에는 얼마? 10cm 가산해서 39cm로 해주라 이겁니다.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약간 더 강하겠죠? 행력이 돼요. 그래서 약간 더 가산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 점 봐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4번에 영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서 반절이나 무슨 토막, 2호 토막을 사용해 통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알아둬야 돼. 영식 쌓기는 어디에서 사용했다? 앞으로는 정확히 알아둬야 돼. 영식 쌓기는 마구리 쌓기기에 사용했죠. 자,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무슨 쌓기? 길이 쌓기기에서 7호 토막을 이용한 겁니다.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5번에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는 시험을 냈었거든. 그래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벽돌 자체의 강도. 여기서 벽돌 자체의 강도는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다. 압축 강도. 쌓기 방법이나 쌓기 작업의 정밀도나, 그리고 아까 했죠? 모르타르의 무슨 강도? 부착 강도. 이런 것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별도로 한 문제로 나왔던 것은 이렇게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옳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40페이지. 자, 조적조에서 대림벽으로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 해놨습니다. 자, 이겁니다. 대림벽이라는 것은 린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이나 직각으로 뭐다? 교차하는 내력벽을 말하겠습니까?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대림벽. 그러면 1번에 연직하중을, 수직하중이죠. 연직하중을 받는 벽은 압축력을 받는 벽이죠. 그럼 무엇이다? 내력벽이죠. 일반 내력벽이 됩니다. 그러면 2번에 수평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벽은 무슨 벽이다? 전담벽입니다.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은 전담벽이 됩니다. 전담벽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적조에서 비내력벽은 뭐가 비내력벽이다? 칸막이 벽이죠. 조적조에서는 칸막이 벽이 비내력벽이에요. 칸막이 벽. 자, 그러면 칸막이 벽은 차이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칸막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저걸 나타낸 겁니다. 이미 건축물을 지었는데 벽이 쌓였는데 어떤 공간을 나누어서 쓰고자 할 때 나중에 축조하는 벽이 뭐다? 칸막이 벽이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데 많이 쓰죠. 밑에 새를 들어와서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면서 식당을 만든다. 그럼 주방 만들기 위해서 칸막이 벽 썼죠? 그런 게 무슨 벽이다? 칸막이 벽.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자,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통 벽돌의 줄눈 너비는 몇 mm? 10mm가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내하 벽돌만 얼마다? 6mm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자 벽돌조 건물에서 벽량이란 해당지 바닥 면적. 자 이 벽량 개념은 이거였죠. 자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벽량이 됩니다. 벽량이다. 근데 내력벽 길이 총 합계는 벽 길이가 55cm 미만은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미만은 포함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좌우측 그것도 개구부도 따지게 하긴 하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간단히 요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해두시고 그래서 보통 벽량이 많아지면 쉽게 뭐가 적다는 거예요? 개구부가 적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본을 잡으십시오. 기본직이 내진설계상 기본은 이게 개구부가 많으면 내진설계상 불리해요. 개구부를 폐쇄하는 게 내진설계상 유리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언제 칩니까? 이번 주 칩니까? 자, 문제집에서 100% 내놨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시라고. 대신 답을 바꾼 것도 있고 같이 내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 점수 안 나올까봐. 또 다 바꾸면 새로 다 공부해야 돼. 점수 안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해주겠어. 이번은 내가 100% 이어서 다 냈어요. 자꾸 다른 걸 만들려고 자꾸 하더니 안 해도 기본을 지켜야지. 될 수 있으면 가서 보시고 문제집의 이해를 위해서 요번에 다른 데서 안 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데서 냅니다. 자, 기본 이론 여기서 이제 종합으로 이제 빼고 나중에 기본으로 새로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다음 중 벽돌조의 벽체 두께 결정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자, 벽 두께의 결정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청별이나 건축물의 높이나 벽의 길이나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영향을 준다 했죠. 근데 뭐는 관계가 없다.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는 어디 영향을 준다? 벽돌의 압축 강도는 아까 했죠. 벽돌 벽체에 뭐다?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다.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제가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죠. 8번에 5번 지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5번에 보시면 벽돌 벽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벽돌 자체의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 그리고 쌓기 방법, 쌓기 작업의 정밀도. 쌓기 작업의 정밀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시공의 정밀도라고도 할 수 있다. 무슨 정밀도? 시공의 정밀도. 지금 39페이지 5번 지문이죠. 쌓기 작업의 그 5번 지문에서 쌓기 작업의 뭐다? 39페이지 8번에 5번 지문이죠. 8번에 5번 지문에서 쌓기 작업의 정밀도 있죠. 이걸 시공의 정밀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공의 정밀도. 그리고 모르타르의 무슨 강도? 부착 강도. 이것이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자, 조적 벽체를 보강하는 데 불필요한 사항을 해놨습니다. 자, 벽체를 보강한다는 것은 두께를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에 칸막이 벽을 내력벽으로 쏴주면 좋죠. 그리고 2번에 자, 벽체의 하중 경관을 개구부를 많이 설치한다. 이거는 보강이 아니고 약해지는 거예요.
계급으로 많이 떨으면 약해집니다. 조적조는. 그리고 부축벽이나 부침 기둥을 설치를 해주면 이거는 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저거 보면 담장 보시면, 자, 담장 봤을 때 이거예요. 담장이 부침 기둥 형태로 간 거예요. 옛날 담장 보면 이렇게 블록이나 이런 걸로 쌓았을 때 담장 이렇게 가면 일정 지점이 좀 크잖아.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보면 좀 크다가 일정 간격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담장 한 번 안 넘어 다녀봤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담장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교차하고 가고 그랬는데, 담장 한 번도 안 넘어왔습니까? 우리는 여기 담장 올라가서 살았는데, 어떨 땐 여기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근데 잠 못 자는 담장이 있어요. 여기다 뭐 꼽아놓는 데가 있어요. 병 깨가지고 자꾸 도둑만 나온다고. 어떤 이제 부잣집은 뭐다 쇠 창살 꼽아놓고, 맞죠? 그거 왜 꼽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다고 도둑이 못 넘어오는 거다 이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량을 증가하는 것은 보강되겠죠. 벽체 두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급부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조적벽의 균열 극에 대해서 균열 발생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는 동일한 형식이나 동일한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이종 형식 기초는 뭘 야기시킨다 했어요? 부동치마잖아요. 이종 형식 기초를 하면 부동치마가 생겨요. 부동치마가 발생하면요, 당연히 건물에는 뭐 생깁니까? 균열 발생을 해요. 균열 원인이 되는 거면 이종 형식이 있잖아. 그래서 동일 형식으로 가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평면, 인면 어떻게? 단순해야 돼요. 자, 간단히 이겁니다. 구조나 설비나 간단, 단순, 명료입니다. 기본이. 복잡, 다양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균열 진행 중인 이제는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 진행형 균열은 이것을 진행형 균열이라 합니다. 자, 균열 폭이나 균열 깊이라든지 균열 길이가 이것이 계속 증가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계속 이 진행이 되는 것을 진행형 균열이라고 합니다. 진행형 균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균열 폭이 넓어지죠. 균열 폭이 넓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균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치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 균열은 뭐다? 원인 파악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해서 자,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방지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균열이 종료가 되면 균열이 종료됐을 때 뭐 된다? 미장공사 하는 거예요. 미장공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들어가 주시면 되지, 저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 균열의 경우는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보 설치가 좋습니다. 테두리보가 뭐 됩니까? 테두리보가 저거죠? 하중 분산이잖아요. 하중을 균등히 분산해 주는 거죠. 균등히 분산함으로써 수직균열을 뭐다?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 수직균열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두리보 설치가. 알아두시고,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두면서 다른 거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 보세요. 이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책에 갖다 놔가지고 방지대책을 시험 그만 내네요. 강의할 때 이거는 모 교수님 주택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해 줄 때 냈거든요. 이거 내가 아는 모 교수님 주택 갔는데 이 균열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부동치마 생기고 있으니까 빨리 팔고 이사 가든지 새로 지락했더니 팔고 이사 가시더라고. 그때 이거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해설해 놨죠. 봐두시오. 가급적 복잡한 평면 구성은 어떻게 피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치마를 대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균열이 완전히 고정되면 미장 발음해서 보수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는 가급적 동일 형식, 동일 구조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에 창틀의 균형적 배치나 상하층의 창호 위치 너비를 그래서 개구주의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중량 배분을 어떻게 균일화해서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테두리 보거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거기에 관련된 게 테두리보하고 테두리보로 보강해 주는 방법이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로 줄눈을 뭐로 한다 했어요? 막힌 줄눈. 세로 줄눈을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거. 막힌 줄눈 시공하는 거. 그러면 주된 것은 사실 테두리보가 보강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자, 조적공사에서 조절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조절줄눈은, 자, 15번에 조절줄눈은 목적이 뭡니까?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거죠. 조절줄눈이나 신축줄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균열마다 방지 목적입니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줄눈이에요.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 조절 줄눈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가 접속하거나 변하는 부위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간단히 땡땡땡 뭐뭐시 자, 변하는 부위나 또는 뭐뭐가 동일하게 접속하는 부위나 뭐뭐가 집중되는 부분. 자, 이것이 나중에 뭐뭐가 집중되는 부위 이런 데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부위는 설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이 만나든 벽체 두께가 변하든 벽 높이가 변하든 근데 창이나 출입구 상하 벽돌 이런 데 창 출입구 상하 이런 데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접니다. 벽돌벽마다 중앙 부위는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요건 기출 문제인데, 자, 벽돌벽 어디 중앙부는 설치 대상이 아니야. 중앙부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자, 개구부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개구부는 창이나 문을 합쳐서 개구부라 했죠. 먼저 1번에 벽돌조 건물에서 개구부의 아치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치 쌓기를 하는데, 자, 아치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조금 더 봐두실 때, 아치는 좌우 균등하게 쌓아야 돼.
좌우 균등이 쌓는다는 거. 그래서 좌우 어깨에서 균등이 쌓아줘야 됩니다. 아치 쌓기는 좌우 균등이 쌓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아치는 이렇게 되면,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치 쌓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되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요, 축을 통해서 압축력을 전달을 하는데, 문제가 아치 폭이 넓어지면요, 얘가 벌어지려고 해요. 한번 해봐요. 다리 벌려가 조금 벌리면 괜찮은데 많이 벌리면 어떡해? 더 벌어지려고 하다가 막 이런 분들 많죠?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혹시 시험이 어렵게 나올까봐요. 그러면 아치 개구 폭이 넓어지면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이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갖다 추력이라고 해요. 네. 추력이라고 합니다.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추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버틀에서 부축벽을 설치해 주거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얘가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이 추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부축벽, 바로 버틀레스라고 하는데, 부축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옛날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가? 큰 아치를 틀 때는 옆에다 아치를 연속 아치를 틀어주면요, 방지. 서로 미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죠. 우리가 다리에서 서로 딱 떼고 벌리면 안 벌어지죠. 서로 미니까. 그 연속 아치를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큰 아치를 들고 옆에다 작은 아치를 만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런 거 쓸까봐 아치 개구 폭이 넓어지면 추력이 있어요. 추력이란 말이 아치가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그래서 간단히 혹시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대림벽은 조적조 개구 조적조 개구 상부를, 대림벽은 아까 뭐라고 해서 서로 직각으로 이웃하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대림벽 했죠. 조적조 개구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2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인방보죠. 인방에 대한 것이고, 인방보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창대 벽돌은 15도 경사지기 옆세워 쌓는다 했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창대 쌓기가 무슨 쌓기다? 옆세워 쌓기라 했죠. 창대 쌓기는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기 합니다. 옆세워 쌓기. 마구리 쌓기가 아니고 옆세워 쌓기고요. 그럼 마구리 쌓기로 하는 거는 뭘 마구리 쌓기로 한다 했어요? 내 쌓기 할 때. 벽돌벽면 돌출해서 쌓는 걸 무슨 쌓기? 내 쌓기라고 합니다. 그럼 내 쌓기는 뭘로 하고요? 내 쌓기는 이거는 마구리 쌓기예요. 내 쌓기는 마구리 쌓기로 하고요. 창대 쌓기가 무슨 쌓기 한다? 옆세워 쌓기로 갑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게 무슨 쌓기? 창대 쌓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구와 바로 위층 개구의 수직거리는 최소가 60cm 이상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60cm 이상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 1.8m 넘는 개구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 우딘방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를 곤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벽돌 우리가 블록 쌓기 높이를 두 번이나 곤쳤어요. 연속해서. 이상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블록 쌓기 높이는 얼마가 표준이 돼? 1.5m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 이 계구 폭이 1.8m를 넘을 때 임방 제한을 두고 있거든. 재료 제한을. 이때 임방은 아무 임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임방보는 목재 같은 걸로 해서는 된답니다. 안 되네. 이 초과할 때 이 기준이 이건 1.8m가. 그래서 쌓는 높이는 보강벽돌이든 블록이든 기본 1.5였죠? 1.5로 갔는데 얘는 뭐다? 1.8m입니다. 그때 이거는 임방보는 철근 콘크리트 RC 내지 뭘로 해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 철골로 해야 돼. 철골.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재료 제한이 있다는 건데 임방보의 재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1.8m 기준입니다. 그 점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조적조 계구 상부를 보강해서 임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임방은 양쪽 벽에 최소 10cm 이상 물리기에 쌓아주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얘가 자 어디에 나오느냐 잘 보십시오. 시방서로 나오느냐 블록이냐 벽돌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1번 개념에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임방이 벽돌조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 제한에서는 10cm이고 시방서에서는 뭐다? 20cm가 최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10cm 이상 좌우벽에 물려주면 되는데 시방서상은 20cm입니다. 표준 시방서상은 20cm가 돼요. 시방서상은 20cm가 됩니다. 벽돌조는. 블록은 무조건 20cm 최소 기준이. 블록은 무조건 20입니다. 자, 블록에서는 좌우벽에 임방보가 물릴 것은 얼마다? 20cm 이상이 됩니다. 최소. 규정이 없으면 20입니다. 최소 20이고 규정 없으면 40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록에서는 무조건 얼마? 20 이상으로 갑니다. 20 이상으로. 블록은 공동부 때문에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방서로 내니까 기본 얼마로 알아두면 된다? 20으로 알아두면 된다. 임방 좌우벽에 20cm 이상 물려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일반적 시험 낼 때 10이 답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뭐 건축 공무원 시험 치고 이럴 때는 왠가하면 시방서로 내는 게 아니라 거긴 시방서 안 내요. 구조 낼 때 전부 다 건축 구조 설계 기준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올 때는 무조건 답이 10인데 우리는 최근에 어디 가서 내고 있다? 시방서 가고 내고 있어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가보니까 읽기도 어려워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저 건축가 나와도 가서 읽어보라고 하면 열받아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은. 어떤 분이 내가 점수 잘 맞으려고 하면 그거 가서 보라고 했더니 그거 보신 분이 있는가 봐. 저 서울에 어떤 분이 시방서도 보고 있는데 와 그쪽은 너무 어렵던데요. 그래야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계구폭이 1.8m를 넘을 땐 재료 제한이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볼로 해주시고 이때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는 철근을 임방의 상부에 배건한다, 하부에 배건한다? 하부라 했죠. 얘는 복근보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당근보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배건해 주면 돼. 인장 압축책에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인장책에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당근보로 설계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꼭 알아둬요. 임방보는 고정지지가 아닌 무슨 지지? 단순 지지로 설계를 합니다. 벽돌벽이 얹힌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테두리보 아래에 계구부를 배치하면 테두리보가 임방보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이거예요. 좀 테두리보가 간혹가다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벽돌벽을 지면서 이렇게 붉은 벽돌 보이면서 여기 페인트 칠하기 이제 보이는 집 있죠.
거기 테두리 봅니다. 페인트 칠한 데가. 보통 안 보이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요.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면 테두리 볼을 갖다 전체를 다 안 두는 거야.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테두리 볼을 안쪽에만 두고 바깥쪽에는 뭔가 하면 붉은 벽돌로 이렇게 쌓는 게 여기래.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계급 위에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 볼가 안 보여. 그럼 페인트 칠 안 해놓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테두리 보가 있는데 테두리 막 이렇게 계구부를 설치하면 여기에다 뭐 설치해야 된다? 인방을 설치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계구부를 테두리 보 아래 바로 배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계구부를 이렇게 둬버리면 테두리 보가 뭐다? 인방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이 앞전에 기출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건축 시공 표준 시방서상 인방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인방보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현장 탓을 콘크리트로 해도 되고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해줘도 됩니다. 기성 콘크리트 보도 되고 어느 거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지수 품질 제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자,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따른다는 다 맞아요. 앞으로 시방서나 도면 이거 나오면 거의 문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인방보 양끝은 벽체 벌록에 얼마 이상 교체된다? 벌록이라 나왔죠? 맞죠? 그 벌록이 나오면 무조건 몇 cm? 20cm.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벌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죠? 벽돌이라고 나오면 소지가 있을까봐 벌록으로 낸 거야. 벽돌은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에다가 이미 써놨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앞에 문제를 봐봐. 18번에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도 잘 읽어야 돼. 건축 시공 뭐다? 표준 시방서상 이렇게 냈거든. 맞죠? 이거는 왜 갖다 놨는가 하면 문제를 잘 읽으라고 해. 표준 시방서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벽돌로 내도 하자가 없죠? 맞죠? 벽돌은 틀리거든요. 벽돌은 구조 기준하고 최소 기준이 구조 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다행히 앞전에 블로그로 내줬습니다. 블로그로. 제가 블로그는 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한게 있었을 건데. 자, 보시고. 그래서 그 100mm 이상 걸치된다 해서 OX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유형이 문제가 나서 문제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봐두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있을 때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공간 쌓기가 나오죠. 자, 좌우 벽체가 공간 쌓기일 때 콘크리트 그 공간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우리 공간 쌓기도 기본이 되는데 공간 쌓기가 아마 한번 살짝 언급을 하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쌓기에 대한 시방서 조금 공부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명심해 둘 거 이거면 현재 뭐하고 시방서상하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상 공간 쌓기 했을 때 벽체 연결 철물이 다르다 했죠. 맞죠? 그래서 나오면 그대로 하라 했어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왜? 시방서상으로 내면 그 문장이 맞는 거야. 시방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시방서상은 연결 철물이 수직거리가 얼마로 돼 있다 했어요? 400이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상은 600이라 했죠? 틀리다. 그리고 수평은 똑같다. 900으로. 근데 그 수직거리가 400이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는 뭐 간단히 벽에 홈파는 거. 자, 이래 전선이나 자, 쉽게 이겁니다. 전선이 저렇게 보이면 안 좋잖아요. 저런 식으로 벽돌집에. 그럼 전선이나 배관 같은 걸 미리 뭐다? 매입하기 위해서 무슨 파기한다? 홈파기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홈파기는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삼삼하게 파면 되고. 그래서 주의할 거는 가로운 파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별표만 알아두시. 구조적으로 세로움보다
가로원 파괴 더 위험으로 가로원 파괴에 뭐다? 주의해야 된다는 걸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벽돌 벽에 홈 파괴가 더 주의해야 됩니까? 블록에서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이 더 주의해야 되죠. 왜? 블록은 공동부가 있죠. 구멍이 있기 때문에 홈 파괴할 때 특히 더 주의를 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